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8개월 동안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2배가량이 오른 63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당초 요구액보다 줄어든 건데 개항 시기가 같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규모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개발청은 신항만을 K컬처를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 7개 기관은 TF팀을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여행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맞아 얼굴 없는 독지가가 자비의 쌀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는 지난 2020년 설부터 10차례에 걸쳐 쌀 수십 톤을 기부했는데요. 기부된 쌀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가한 센터 관계자들은 얼굴 없는 독지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잼버리 사태로 8개월 동안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 2배가량이 오른 630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하지만 당초 요구액보다 줄어든 건데 개항 시기가 같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규모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오는 2029년 신공항이 들어설 새만금. 지난해 잼버리 사태 이후 국토부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기재부가 66억 원으로 삭감한 것을 국회에서 살려낸 게 327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은 63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당초 전북도는 국토부에 요구한 게 1,000억 원이었고 국토부는 268억 원을 줄여 732억 원을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100억 원이 삭감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그 732억을 기재부에 요구를 했죠. 가능하면 한 1,000억 정도 세월을 주십시오라고 좀 건의를 드렸죠.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 예산은 올해 5,300억 원에서 9,6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개항 시기도 오는 2029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총 사업비도 저희는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 13조잖아요. 이거 가덕도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단독 케이스로. 새만금 신공항의 예산이 가덕도 신공항의 17분의 1 수준인데다 활주로도 1,000m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은 정부가 잼버리 사태 이후 억지로 적정성 검사까지 진행해 8개월이나 늦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산과 정책에서 온도차가 심한 새만금과 가덕도 신공항.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10만 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농축산 관련 단체 등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확을 앞둔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10만 톤 분량의 밥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겠다는 선제적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햅쌀에 대해 조기 시장 격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산항 칠부두 배후 부지의 보건시설이 부족해 하역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역사에 따르면 1, 2, 3부두로 입항할 예정이던 화물선들이 수심이 얕아 7부두로 접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7부두의 입항 창구와 야적장 활용도가 떨어져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부두는 최대 5만 톤급 선박 2척과 3만 톤급 선박 1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조성됐습니다. 익산 시민 절반 이상이 광역상수도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7.2%가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체 정수장 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38.6%였습니다. 시는 그동안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급수체계 전환의 발판 마련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결혼 축하금 인구 정책을 폐지하고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신혼부부가 익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최근 수년 동안 추진해온 결혼 축하금 인구 정책을 잠정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인구 정책 일환으로 계획한 결혼 축하금 지급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대신 청년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2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전북도 105억 원과 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군산과 익산, 완주, 모주 등 4개 시군에 10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번 교부세는 지방비 분담액 가운데 일부로 빠른 시설 복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도와 시군은 이 자금을 피해 복구를 위한 실시 설계와 복구 작업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신항만 개항을 앞두고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개발청은 신항만을 K컬처를 대표하는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다음 달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 7개 기관은 TF팀을 구성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여행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초대형 선박을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크루즈 관광. 코로나19 이후 여행 산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크루즈 관광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크루즈 관광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지역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신항만을 K컬처를 대표하는 크루즈 기항지로 조성한다는 겁니다. 개발청은 지난 6월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여건 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용역을 진행해 6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자원 등 한류 테마를 소재로 한 관광 루트와 K컬처 스토리텔링 관광 개발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입항을 위한 국제터미널 조성도 추진됩니다. 터미널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반시설 구축 방향과 규모, 추정 사업비 등 기본 구상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개발청은 이를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 추가 용역을 발주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항만의 터미널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간편하게 CIQ를 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전라북도 권역의 14개 시군으로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떤 코스로 해서 뭘 관광을 시켜줄 것인지, 관광 관련 여행사들과 협업을 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청은 다음 달 전북도와 전주세관 등 도내 관계기관 7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TF팀을 구성해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크루즈 유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군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산업권에는 지금 어떤 크루즈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충남이나 전남을 아울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이렇게 육성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크루즈 관광 산업 육성에 나선 새만금 신항만. 선험권 대표 크루즈 기항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항 발전시민협의회는 최근 군산시와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산항 새만금 상생 방안과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군산 항로에 쌓여있는 1억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퇴적토를 4km 떨어진 새만금 매립지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이 채택되면 군산시는 새만금 매립제 조달 주체가 될 수 있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인 에코앤드림의 새만금 전구체 캠퍼스 증설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코앤드림은 지난 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공장의 판넬 작업과 장비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감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만금 캠퍼스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3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에코앤드림은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0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최근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오전 군산 신창동의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직원들을 상대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MF 사태로 정산받지 못한 기업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돈의 피해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어제까지 자체 집계 결과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도내 60개 기업의 피해액이 151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에서 가전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의 피해액이 118억여 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습니다. 도는 TMF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 안정자금과 긴급 대환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군산 회현면 월화산 5개 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대책위는 어제 국민신문고에 돼지 축사의 분뇨 악취와 관련해 권익위가 직접 중재에 나서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돼지 축사 6개 동이 불에 타 업체 측에 재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허가를 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돼지 축사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악취에 시달렸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익산의 매매 가격은 지난 1월 마이너스 0.3%에 이어 지난 7월 0.5%로 떨어졌고 군산도 같은 기간 0.2%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익산과 군산은 올 들어 한 번도 상승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급 과잉 우려가 잇따르며 하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석을 맞아 얼굴 없는 독지가가 자비의 쌀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는 지난 2020년 설부터 10차례에 걸쳐 쌀 수십 톤을 기부했는데요. 기부된 쌀들은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가한 센터 관계자들은 얼굴 없는 독지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 신용동의 KCN 금강방송 본사. 주차된 트럭 안에 쌀이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자비의 쌀입니다. 이내 트럭 앞에는 차량들이 한 줄로 늘어서 쌀을 한 포대씩 싣고 출발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로 자비의 쌀이라고 이름 붙여진 쌀 나눔 행사.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이면 어김없이 진행된 쌀 기부는 이번으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기부된 쌀은 모두 1톤으로 지역아동센터 9곳과 주간복지센터 1곳에 각각 100kg씩 전달됐습니다. 소중한 쌀을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떡도 해주고 아이들에게 같이 나누어서 잘 먹겠습니다.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날개 없는 천사분이 오셔서 항상 저희들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나눔을 잘 저희가 실천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수령하지 못한 쌀들은 이후 황등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센터 관계자들은 매년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독지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조금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기부 행사가 조금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 쌀 나눔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아져서 또 따뜻한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어려운 주변 이웃에 쌀을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얼굴 없는 독지가 한층 각박해진 요즘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사단법인 익산시민연대가 익산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금강방송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유방용 이사장 등 익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은 10일 KCN 금강방송을 찾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민연대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사업과 지역 아동센터 지원, 보육원 자전거 기증, 명절맞이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광대 의대 중도 탈락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 대학 알림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의 중도 탈락자를 분석한 결과 원광대 의대는 11명으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10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전체 중도 탈락생은 201명인 가운데 충남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입 전형에 큰 변화를 예고한 2028 대입 전형에 대한 입시 설명회가 군산에서 열립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중3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안내와 개인 맞춤형 진로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들은 변화된 대입 전형과 고등학교에서의 학습법, 진로 탐색, 대입 진학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 짬뽕 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중식과 특산품, 체험 등 4개 분야에서 부스 운영업체 25곳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희망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위생행정과에 신청서 등을 제출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6일까지 짬뽕을 주제로 한 1분 영상제와 군산 짬뽕 인생 한컷 공모전을 열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선정작은 다음 달 7일 발표되며 홍보 영상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이 13%가량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가구당 평균 363kWh로 1년 전 333kWh보다 9%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64,000원으로 1년 전 56,000원에 비해 13%, 7,520원가량 늘었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4곳에 화학물질 흡착포와 모래주머니 등이 담긴 환경오염사고 방제 장비가 마련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내일 군산 산단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군산시 등과 협약을 맺고 환경오염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군산의 산단 4곳에는 화학물질 흡착포와 모래주머니, 소화기, 작업복 등 환경오염 사고 초동 대처 물품이 든 장비함이 설치됩니다. 또 참여 중소기업들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항포구를 순찰하던 해경이 침수로 가라앉던 어선 침몰을 막았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9시 40분쯤 군산 옥도면 신치항에서 순찰에 나섰던 새만금 파출소 직원이 정박 중인 2.99톤급 어선의 침수를 확인하고 배수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은 크레인을 통해 육상으로 안전하게 인양됐으며 어선 침수로 인한 주변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진안소방서장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던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임 전 부지사가 현재 원장으로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9월 전북소방노조가 공금 횡령 등 비위를 저지른 진안소방서장과 징계 책임자였던 임 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027년 고창군에 김치 원료를 공급하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 대상 지역으로 고창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는 저온 저장시설의 저림 생산시설을 갖추고 특정 권역에 김치 원료를 조달하는 장소로 고창군은 충북 괴산군과 전남 해남군에 이어 세 번째 사업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북도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의 골자는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 대응력 강화 등 세 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까지 지상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방화벽 등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완속 충전기의 경우 과충전 방지를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태진입니다.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관광지 방문 인증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방문 인증 이벤트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륵사지, 백제왕궁박물관, 보석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만경강 문화관 등 5곳에서 진행됩니다. 방문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등록하고 해당 관광지 안내소에 보여주면 익산시 캐릭터 마룡 그립톡을 증정합니다. 또한 왕궁리 유적, 익산 보석박물관, 만경문화관에서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외에도 주말에는 별밤 익산 여행과 별밤 익산 시티 투어 등 야간 시티 투어도 운행합니다. 군산시가 추석 연휴 동안 생활민원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는 도로와 교통, 수도 등 8개 분야에서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은 긴급 도로 보수와 불법 주정 차량 단속 등 주민 불편 민원 처리와 연휴 동안 운영되는 병원과 보건소, 약국 등 생활정보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은 오는 15일부터 4일 동안 일반 전화는 120, 핸드폰은 063-120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상수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먼저 긴급 누수 등 각종 민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수도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고 대행업체와의 비상 연락망을 강화합니다. 또한 단수가 발생한 구역에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급수 차질이 생길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상수도 관련 민원은 상수도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오북 내레이터 직업체험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9월 28일과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책 낭독 이론 교육과 음향 스튜디오 녹음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군산시 또는 군산 콘텐츠 팩토리 누리집을 통해 QR코드로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오는 26일에서 27일 NS푸드페스타 현장에서 취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익산 제사산업단지 내 하림퍼스트치킨 야외광장에서 진행되며 하림산업과 삼양식품, 오리온을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우수기업 등 50여 개가 참여합니다. 현장에서 채용 면접과 구직자 취업 서비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7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분석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현장 면접 희망자는 익산시 청년 일자리 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면 당일 상담과 면접이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명절 기간 간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강원과 경기, 경북 지역의 8개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전국 109개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도는 등 전국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질병 매개체가 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묻어 농가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SNS와 마을 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명절 기간 동안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추석을 맞이해 KB국민은행, 희망친구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사랑 나눔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엔 700만 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 100상자를 만들어 군산시 저소득 가정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특히 모든 물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기로 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 옥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이웃 40세대에게 따뜻한 정을 담은 추석 명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위원들은 5종의 명절 음식 식재료를 꾸러미 형태로 정성스럽게 준비해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폭염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